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9월 10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곧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족들이 줄줄이 소환되죠. 여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또 과거 극성지지청, 열성지지청, 문바라고 불렸던 지지청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극성, 열성지지청, 개딸의 보호를 받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모습인데, 사실 이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국민 갈라치기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지율도 유지하고 완전히 절반, 반쪽의 국민, 반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한쪽의 국민, 이 본인의 극성 지지청, 열성 지지청을 바라보고 국정 운영을 해왔죠. 자, 그래서 가령 처음에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막 몰아갔습니다. 몰아가서 이 적폐, 그리고 본인들은 마치 개혁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고, 한일 무역전쟁이 불거지니까 친일, 반일 프레임, 죽창가 이런 얘기까지 했고, 검찰,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친윤검찰, 윤석열 사단 이러면서 또 갈라치기를 했죠. 심지어 의료계에 좀 논란이 있었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도 막 갈라쳤습니다. 지금 본인이 사법위기에 처하니까 곧 소환이 될 그 지경이 되니까 또 갈라치기를 하면서 과거 문바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참 내게 된 이 계기가 구실이 참 빈약합니다. 뭐냐 하면은 문재인이 지금 머물고 있는 평산마을 책방에 어떤 그 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8일입니다. 8일에 그때 그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러 갔던 날이죠. 그날 8일에 저녁 6시 50분쯤에 20대 남성이 이 책방을 문을 닫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 40대 여성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부수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는데, 그 남성, 20대 남성은 거기 가서 오늘 이재명 대표 왔다 갔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리고 전 거기서 좀 핵술 추스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말리는 40대 여 직원을 향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금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문재인, 이재명이 만날 때 거기에 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렸는지. 원래 사는 곳이 경기도인데 두 사람이 만나는 걸, 그 장면을 보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왜 폭행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서 이제 구속을 하면은 수사를 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도 따지고 할 텐데, 자, 상황은 이게 답니다. 자, 이재명, 문재인 좌파의 두 거목이 만나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서 행패를 부린 것이죠. 술이 취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은 불확실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폭행으로 이 피해자가 왼쪽 팔,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목적을 이렇게 딱 단언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쪽에서 이것을 놓고 또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습니다. 이 범행을 한 사람을 그냥 그 내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을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 평산 책방 이사회라는 게 있네요. 이사회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평산 책방을 다녀간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 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도
그 논평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 경호구역인데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 경호원들을 나무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려 8분간 사리가 번뜩이는 끔찍한 폭행이 자행됐다. 여러 주민이 몰려 나온 뒤에야 가까스로 폭력을 멈출 수 있었다.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피습 사건이 이 문재인 책방에 있는 이사회 뭐 문재인 그 측근들이죠. 우리는 이 피습 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 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말이죠. 지금 검찰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이 검찰 수사를 뭐 지시를 해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이 모욕 주기 그리고 이 수사 시기와 온전히 겹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4년 전번에 고발돼 가지고 작년부터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했고 그게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 뭐 이런 게 있었고 이 시기와 겹쳐서 왜 이런 폭행이 일어났느냐 이런 갖다 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갖다 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폭력을 유발한 근원은 어딘가? 공권력이 키워낸, 자, 공권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검찰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사를. 공권력이 키워낸 정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정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자, 공권력이 지금 정오와 적대심을 키워내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을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이 정오, 적대심을 막 키운다. 검찰이 일부러 막 키운다. 그러니까는 이런 구조가 그 개인의 정오 폭력, 개인이 또 문재인을 정오해서 폭력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 검찰이 이 폭력을 유도를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계를 가지고 또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괴담이죠. 그러면서 정오는 더 큰 정오를 부른다. 우리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엄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자, 모든 것을 정치적 음모, 엄해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그 정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일어났고 이것은 더 큰 정오를 부르게 된다. 그러니 이 평산마을에서 일어난 이 폭행 사건을 마치 검찰 탓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정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게 지금 문재인 쪽이 개딸이 이재명을 호위하는 것, 그것과 같은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 문바라고 하는 그 극성 지지층이 상당히 있었죠. 친문으로 이어져오는 그게 원조입니다. 자, 그 지지층에게 다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오히려 그 지지층에게 정오, 적개심을 막 일으키려는 정오와 적개심을 부추겨서 어떤 방어막을 삼으려는, 방탄을 하려는, 자, 그런 시도가 오늘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또 어떤 식의 선동, 그리고 왜곡도 나올 것이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할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탄핵 구호를 외치는 건 기본일 것이고, 그 외에 지금 그 평산마을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검찰 수사와 막 연결시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오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일하게 막는 방법은
정강석가처럼 수사를 종결을 해야 됩니다. 수사를 다 해서 문재인까지 수사를 해서 사법적인 처리 방향을 빨리빨리 정해서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 예감을 느꼈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